안녕하세요. 탈북민들의 정착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저는 이혜진이고요. 탈북 기자 한정선입니다. 네, 정선 씨, 오늘은 어떤 분의 얘기를 들고 오셨나요? 예진 씨, 혹시 집에서 동물을 키우세요? 이 남한에서는 5집 중 한 집이 동물을 키울 정도로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남한에서는 이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족이다라고 해서 이 동물을 반려동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이미 흔하고요. 앵무새, 거북이 이런 동물을 키우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이 이 동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 작고 특이한 동물들이 먹이를 키우는 분입니다. 왠지 이 먹이도 기상천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뭘 키우는 분인지 지금 확인해보죠. 남도 명소로 꼽히는 담양의 멋진 가로수길을 지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외딴 들판에 있는 이 건물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수백 개의 정체모를 서랍. 이 안에 가득한 건 바로 애벌레입니다. 무슨 애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바로 여기가 애벌레 사육장이기 때문이에요. 김민기 사장님이시죠? 맞어. 맞어. 핫통한 성격의 주인공. 한국 정착 18년 차로 곤충 사업을 하는 김민기 대표입니다. 여기선 애벌레를 아기처럼 태어난 시기별로 분류해놓고 돌보는데요. 이 많은 애벌레들한테 먹이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거군요. 사장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오늘 미럼한테 야채 주는 날이에요. 그래 야채 주고 있어요. 이게 학명은 갈색 거저리. 갈색 거저리. 영문 이름은 밀웜. 밀웜. 밀웜이고 고슴도치나 햄스터가 간식을 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쉽게 말해 밀웜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애완동물이 먹는 고급무기인데요. 다 자란 애들 요 정도. 네, 딱 좋네. 오, 그렇게 네. 많이 크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이게 다 큰 거예요. 2.5에서 3cm. 2.5, 3cm. 네. 그 15번하고 17번 밥줘요. 알에서 부화한 밀웜이 3cm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3개월 정도 키우는데요. 습도나 온도에 어찌나 예민한지 조금만 방심해도 빛깔이 변해서 손에도 여러 번 봤답니다. 이런 수많은 일이 있었죠. 6개월 이상 키운 그 미럼 한 2톤 정도를 저 혼자 담고 남의 집 저 혼자 담고 빌려가지고 맡겨놨는데 그 저온 창고가 고장나면서 갈베리 심해서 까매져가지고 제가 전부 여기 강에다가 물고기 밥으로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래도 잘 털고 일어섰네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끝에 새로운 밀웜을 개발하기까지도 했어요. 얘네는 좀 많이 요거는 좀 빨간색 띠죠. 빨간색 띠는 거 저희가 개발한 건데 레드 슈퍼미럼이라 그래요. 붉은 슈퍼밀웜의 가격은 일반 밀웜보다 훨씬 비싼데요. 이 도마뱀 같은 동물이 이 애벌레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몸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이 사료를 안 먹잖아요. 사료를 안 먹고 움직이는 애들을 좋아하니까 얘네 몸으로 캐서 그 발색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와, 연구원도 아닌데 품종 개발까지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밀웜과 배설물을 분리하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이 기계도 김민기 씨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이 먼지를 먹으면 눈물, 콧물에 그냥 숨 차고 숨도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 콧물에 범벅되게 이랬댔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또 직원들이 또 그런 건강 악화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자연 친화적인 가습. 이 정도면 만능 해결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친환경 가습기도 마이크로웨이브 진공 건조기도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며 직접 만든 거랍니다. 와,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특허증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쌓아온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아 3년 전엔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어요. 실패에 굴하지 않는 뚝심 덕분이죠. 어디서 넘어지면 거기서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지역에서도 그랬고 저놈은 내년에 무조건 갈 거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끝까지 안 자빠진다는, 자빠져도 일어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뭔가를 좀 끝까지 이뤄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오기 하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기 하나를. 한다면 한다는 김민기 씨. 그 뚝심으로 미럼을 상품화시켜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긴 건조된 미럼을 포장하는 공장인가 봐요. 네, 이게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동물용 미럼이고요. 요거는 식용이니까 골드 고소해라고 포장해서 나가고. 아니 근데 네. 이거 고소해라고요? 이게 네. 식용이요? 그럼 사람들이 이 고소해를 먹는 건가요? 2015년 10월인가 그 후로 식용곤충으로 비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곤충이 된 거예요. 사이즈도 크고. 언뜻 보기에는 빛깔도 그렇고 말린 새우 같네요. 드셔보세요. 이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정선 씨 어떡해요? 알아. 제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도전해봤는데요. 보기는 끔찍한데 맛은 있네요. 엄청 맛있죠. 고소하고. 여기선 식용 미럼뿐 아니라 귀뚜라미, 군뱅이, 식용 건강즙까지 40여 개의 제품으로 확장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좀 적게 나와. 와, 눈코 뗄 수 없이 바쁘겠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네, 총 3분인데요. 그중 이 여성 직원은 민기 씨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인솔해가지고 한국 데려왔거든요. 아, 한국에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군요. 맞아요. 줄 알고 내가 못할 줄 알고. 한국에 온 뒤엔 일자리까지 제공해 정착을 도와준 거죠. 선열 씨에겐 사장님이 정말 은인이겠어요. 진짜 배고파서 온 거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또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오품각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지 사장님 막 꿋꿋이 한 길을 같이 가야지. 아이고 오, 진주 왔어. 일로 와. 아니, 이 예쁜 공주님은 누구신가요? 신발 벗고. 누굴 좀 닮지 않았어요? 응? 하지 마. 꼬마 가시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딸. 딸.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없어서. 집에 없으니까. 민기 씨는 4년 전 부인과 헤어져 7살 딸 진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유치원이 끝나면 아빠의 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산소통이야? 그렇게 하고 웃음 갈 수 있겠어? 민기 씨 얼굴이 활짝 피는 걸 보니까 영락 없는 딸 바보네요. 진주는 아빠 어떨 때 가장 좋아? 목만. 아, 목마. 요즘 민기 씨는 딸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는데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꿈 후원비? 이게 뭐예요? 360. 회사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꿈이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 먹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런 꿈조차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애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걔들한테 자그마한 꿈의 씨앗을 주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김민기 씨가 한국에 정착해 키워온 꿈처럼 그가 뿌린 꿈의 씨앗이 꿋꿋이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와, 김민기 씨는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참 잘 쓸 줄 아는 멋진 사업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곤충을 생각했을까요? 네, 10년 전 목돈을 모은 민기 씨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요. 이 지인의 소개로 담양에서 땅을 빌려서 시작한 게 이 산개구리 양식이었어요.
아, 개구리요? 남한에서 이 개구리는 약재나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실 개구리 양식이 또 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이 민기 씨가 북한에서부터 이 개구리 장사를 했어서 양식을 쉽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좋은 땅을 볼 줄도 몰라 사업 경험도 없어 1년 만에 하우스에 물이 차는 바람에 쫄딱 망했는데요. 그래서 개구리 대신에 키우기 쉬운 이 곤충을 선택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산개구리가 이 죽은 곤충은 안 먹어요. 그래서 미롬을 직접 키워서 산개구리 먹이로 썼는데요. 근데 이 산개구리는 다 죽었는데 이 미롬만은 쑥쑥 잘 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잘 키워서 팔아야겠다 생각을 한 게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뭐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네요. 그런데 먹이로 키우던 걸 상품화했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사실 애완동물이 흔치도 않고 이 더더군다나 먹이로 곤충을 키우겠다는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북한에서도 지방에서는 개를 많이 키우고요. 또 평양에서는 원숭이를 키우는 집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남한처럼 동물이 가족 개념은 아니거든요. 또 이 개구리나 귀뚜라미 같은 곤충들도 잡아서 팔기는 하는데 뭐 동물의 먹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그렇군요. 남한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일이 많고요. 또 그만큼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민기 씨는 한국에서 참 전망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취재하면서 더 놀랐던 게 이 미롬이 사람의 먹거리로도 팔린다는 거였어요. 그거 막 버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이 건새우처럼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전 먹고 싶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세계적으로 이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연구된 지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 또 남한에서는 일부긴 하지만 이 미럼을 갈아서 넣은 빵이나 또 뭐 과자 같은 쿠키 이런 걸 팔기도 했고요. 맞아요. 어떤 연구를 보게 되면 이 미럼에 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2배나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식약처도 이 미럼을 식량 자원으로 인정을 한 거죠. 저는 좀 자신은 아직 없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미럼의 맛에 익숙해져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런 미럼을 열심히 키우고 파는 김민기 씨. 이번에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담양을 떠나 김민기 씨와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제일 8년간 거래해왔다는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 어떻게 좀 잘 나가는지 한번 좀 들렸습니다. 많이 팔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아이, 별 말씀. 이게 다 애완동물 용품이에요? 아기자기한 게 꼭 장난감 같기도 한데요. 한국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용 샴푸래요. 이건 예쁜 침실이고요. 손님들이 신기해하죠. 아니 내 방보다 더 예쁜데요. 네, 맞아요. 여기 미럼도 있네요. 네, 선반 하나 전체가 민기 씨네 상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잘 나갑니까? 저희 지금 뭐 아무래도 네. 요거 먹여보셨던 분들은 국산. 네, 네. 국산이니까 요거 네. 양도 많고 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네. 요게 많이 나가고 네. 지과의 애완동물이죠. 햄스터에게 미럼을 건네봤어요. 뭐 자꾸 들어가네. 너무 많이 먹네. 이게 맞아. 아우, 어물조물 정말 잘도 먹네요. 햄스터도 고급 음식을 알아보나 봐요. 네, 햄스터가 인정한 민기 씨네 미럼. 그런데 민기 씨가 인정받는 건 미럼의 품질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업 파트너로서 김민기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많이 팔아드리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원래 이런 통이 아니고 보통 그 자일리톨 통이라고 껌 들어있는 통 있죠. 벌레들이 이제 곰팡이가 쓸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체에 이제 몇 군데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통이 더 비싸서 그런지. 근데 사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딱 드렸더니 바로 사장님이 잘 이제 맞춰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민기 씨도 더 힘을 내는 거겠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또 고객들이 인정해줄 때 그 위치에 왔다는 걸 제가 확인할 때 그때 좀 성취감이랄까 많이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주말을 맞아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민기 씨가 만나러 온 사람은
수원에서 누나와 살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저 왔어요. 우리 진주 왔구나. 저거 찍자. 아니 아들은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고 손녀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요즘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은 알아줘야 해요. 다 큰 아들은 뒷전이죠 뭐. 왔어요 우리 아들. 3주 만에 왔어요 이번에. 예, 네. 그전엔 좀 자주 왔는데 요즘 바빴나 봐요. 아들과 손녀가 왔는데 어머니 밥상이 빠질 순 없잖아요. 3주 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이거 아들을 한 번도 못 먹겠다고 내가 저번에 제안한 거. 어머니와 함께 살면 더 좋았을 텐데. 3년간 담양에 같이 살았는데요. 큰 병원에 다니느라 아들 곁을 떠나 서울에 오게 됐어요. 좀 한 시간 거리를 갔으면 좋겠다는데 좀 먼데 전라도 가는. 근데 지금 또 그리워요. 집밥이. 맨날 식당에서 먹으니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어머니 중국에 찍은 거잖아.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남다른 민기 씨. 이거 우리 그때 북에서 나오면서부터 20년 넘는 세월을 누나, 어머니와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축복받은 거예요. 같이 북한에서 나오고 같이 한국 들어오고. 우리 항상 같이 다녀요. 네, 우리 같이.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민기 씨가 부딪히고 깨지며 성장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게 어머니겠네요. 좀 많이. 그러니 지금의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이런 끈질긴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끝내 그거 내가 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공장 착공식 할 때 이거 씩 들었다 보니까 아 네가 이래서 맨날 돈 하고 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다 기계 싸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 조리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뭐한 대다 장갑까지 싹 넣고 이렇게 걸려놓고 이거 볼까 아 얘는 이렇게 꼼꼼하고 이런 건 있구나. 그게 서울로 고생 많이 했구나. 뱃살 빼고 뱃살 500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민기 씨도 없었겠죠? 가족이 있으니까 많이 버티는 거죠. 뭔가를 10년을 해야 그 다음에는 자리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벽돌 한 장, 모래 한 줌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 그게 급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해야지. 비온 뒤 더 굳어진 땅 위에 도전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고 있는 김민기 씨. 머지않아 멋진 미래가 완성될 거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10년을 뚝심으로 버티며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게 다 가족 덕분이었네요. 네,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예전에는 매주마다 어머니를 뵈러 4-5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서울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뭐 실패를 거듭하는 아들을 보면서 사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싶은데 묵묵히 지지해준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드네요. 맞아요. 김민기 씨가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힘,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그의 도전이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온 김민기 씨를 보면서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남아있는 나날 중에 가장 젊고 좋은 때라는 거겠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